이제는 할증 발행. 자, 할증 발행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보실게요. 할증 발행. 자, 여기. 그리고 얘는 여러분들 이거 할증 발행은 또 어떻게 또 시험에 줬냐면 얘를 또 표로 줬어요. 표로. 어떻게 줬는지를 또 그 기출문제 보고 또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주식회사 수강생 여러분들이 2000X 1년 초, 올해 연도 초, 요때 주식회사 민국에게 액면가액 100만 원이 사채, 얘를요, 현금 1053 46일원에 발행하였다. 그러면 일단 어떤 발행이에요? 할증 발행이죠. 액면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빌려 가셨으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무자, 제가 채권자. 자, 근데 보니까 이제는 유효이자율은 시장이자율인데 가끔씩 시험에 시장이자율보다 유효이자율이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아까 문구에서도 유효이자율로 삼각한다 이렇게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효이자율은 6%니까 채권시장에서의 이자율 또는 은행에서의 이자율 는 6%. 근데 그 은행에서 이자율은 정확한 뜻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달라는 의미예요. 맞죠? 그럼 채권 시장에서 이자율은 6%인데 이 사채를 발행하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주는 이자는 8%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라이가 있어. 시장 이자가 6%인데 8%나 왜 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좀 잘하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채권 시장 이자는 계속 변한다고. 맞죠? 1초에 한 번씩 변해. 1초에 한 번씩 여러분들. 1초에 한 번씩. 그렇죠? 1초에 한 번씩 변합니다.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결정할 수가 회사 입장에서는요. 자, 8%고 매년 말 지급이고요. 만기는 2000X 3년도 말이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현재 가치 그림 있죠? 그림을 통해서 하고 이 1053 46일원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이제 세무 1급하고 재경관리사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해보죠. 자, 그럼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 쭉 그려서 자, X 1년 초, X 1년도 말, 아이고, 왜 이래. 1년도 말, X 2년 말, X 3년도 말. 이렇게 되고요. 항상 액면 이자율은 액면가액의 액면 이자율 곱한 게 실제 현금으로 준 이자율 무조건. 그러면 100만 원의 8%인 8만 원을 계속 여러분들이 저한테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X 1년도 말에 8만 원 이자 주시는 거죠? X 1년 초에 발행했으니까 1년 뒤. 요때 8만 원, 요때 8만 원. 그죠? 그럼 제가 지금 검은색으로 한 걸 이제 현재 같이 해볼게요. 연금형가죠? 연속된 현금 흐름이니까 연금형가. 얘를 표현하면 여기다 좀 쓸게요. 여기다. 자, 8만 원 나누기 1.06. 왜냐면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발행가액이 달라. 우리 방금 아까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무조건 액면 이자율 8% 고정시켜 놨어요. 근데 시장 이자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발행가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 이자율 할인합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시장 이자율 아까는 10%였지만 지금 6%잖아요. 6%. 그렇죠? 1.06.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X 2년도 말에 8만 원, 2년 뒤에 8만 원이죠? 맞죠? 2년 뒤에 8만 원 나누기 1.06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3년 뒤에 줄 8만 원 나누기 1.06의 세제곱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들. 되세요?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현가 볼 때는 무조건 1원의 연금현가, 1원의 현가로 표시가 되니까 얘를 빼면 8만 원 곱하기 1 나누기 1.06 더하기 1 나누기 1.06의 제곱 1 나누기 1.06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건 연속된 1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줄 거냐면 3기간
맞죠? 3년 동안 1원씩 주는 거니까 3기간에 우리가 6%로 할인한 거죠? 맞죠? 6%로 할인한 연금 또는 뭐 정상연금 이렇게 줄 거예요. 연금, 정상연금, 연금이라는 표현은 무조건 나와요. 맞죠? 그래서 3기간, 여기 3은 3기간입니다. 6% 연금. 그럼 요거는 표를 이용하면 여기 있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보실 건 지금 8만 원짜리는 정상연금 보셔야죠. 연속된 현금 흐름이니까. 되세요? 여기? 그리고 지금은 3기간이고 6%로 할인했죠. 그럼 6% 만나는 지점이 2.673이네요. 맞죠? 2.673.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6%로 할인을 한 거죠. 맞죠? 매년 말 우리가 1원씩 3년 동안 줄 때 얘를 6%로 할인하면 그 지금의 현재 가치는 2.673이다 라는 뜻입니다요. 자, 그러면 다시 얘가 2.673이 됩니다. 얘가 2.673 이렇게 줄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줄 거예요. 자, 줄 거고 그 다음에 3년 뒤에 얼마 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액면가액인 100만 원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액면가액이 만기에 갚기로 한 금액이니까 100만 원. 그럼 이 100만 원은 일시금이죠. 3년 뒤에 딱 100만 원 주는 거잖아요. 8만 원은 매년 말 8만 원씩 주는 거니까 얘는 정상연금이지만 그러면 더하기 그러면 이 100만 원은 지금의 가치로 하면 1.06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세제곱. 이렇게. 그죠? 다시 얘를 표현하면 100만 원 곱하기 1 나누기 1.06의 세제곱하고 같은 말이죠. 다 1원으로 돼 있으니까. 현가든 연금 현가든. 그러면 1원을 6%로 우리가 3년 뒤에 1원을 6%로 할인한 현가 찾으면 되잖아요. 맞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 일단은 보실 때 얘는 일시금이니까 단일금액이고 그다음에 3년 단일금액이니까 3년 뒤에 1원인 겁니다. 얘는 아까 정상연금은 우리가 3년 뒤가 아니라 매년 말 우리가 3년 동안 매년 말 1원씩의 현가고 자, 그럼 얘는 3년 뒤에 1원에 6%의 현가하면 0.8369죠. 여기 8396이구나. 0.8396. 되세요? 3년 뒤에 1원을 6%로 할인하면 0.8396 나오나 봐요. 어이? 0.8396. 이게 0.8396.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두 개를 더한 게 현가잖아요. 맞죠? 요 두 개를 더한 게 요거랑 요거를 더한 게 현가죠. 맞죠? 그럼 얘는 요 아래 거는 어떻게 줄 거냐면 우리가 3기간 찾을게요. 3기간 6% 얘는 연금이 아니라 그냥 현가라고 주거나 일시금의 현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줘요. 일시금 또는 단일금액이라고 주기도 하고. 단일이 한 번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연금은 무조건 연금이라고 줘요. 요렇게 요게 0.8396이다라고 줄 겁니다. 시험에서는 여러분 찾는 게 아니라 되세요? 이렇게 하면 대략 요 금액 나와요. 알죠? 자, 그러면 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빌리신 금액이 얼마예요? X 1년도 초에 1053-461이죠.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X 1년도 초에 여러분들이 빌리신 게 1053-461이죠. 1053-461이에요. 동의되세요? 그렇고? 그러면 자, 이자는 무시하고요. 여러분들이 빌리신 금액은 X 1년도 초에 1053-461이죠. 근데 3년 뒤에는 얼마만 갚으시는 거예요? 100만 원만. 그죠? 이자 무시하고. 난 분명히 1053-461을 X 1년 초에 빌렸어. 여러분들이
근데 만기에 갚을 금액은 100만 원이야. 맞죠? 그러면 요 금액의 차이 있죠. 53461. 요 53461은 뭐냐면 3년간이죠. 만기 3년간 이자 비용의 감소예요. 아까는 3년간 이자 비용의 추가 지급분이었죠. 아까는. 그럼 얘는 왜 이자 비용의 감소분이냐? 보세요.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채를 발행하건 사채를 취득하건 둘 다 손해는 안 봐야 돼요. 맞죠? 손해를 안 봐야 돼. 그러면 자, 만약에 제 입장에서는요. 제 입장에서는 은행에 100만 원을 저금하죠. 은행에 100만 원을 저금하면 6%인 6만 원밖에 이제 못 받는 거잖아요. 맞죠? 은행에 100만 원을 저금하면 6%인 6만 원밖에 못 받는데 여러분들 8만 원씩 준단 말이에요, 이자를. 그럼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 입장에선 감사하니까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럼 100만 원 빌려드릴까요? 라고 한번 꼬시는 거예요. 맞죠? 사기꾼? 맞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사채를 발행할 땐 항상 사채를 취득하는 사람이든 사채를 발행하는 사람이 서로 간에 이자를 다 한다라고 전제를 깔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민구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민구가, 나는 너한테 8% 이자를 준다. 근데 너는 은행에 100만 원 저금하면 6%인 6만 원밖에 못 받지 않냐? 맞죠? 6만 원밖에 못 받지 않냐? 장난하냐? 그러면 예, 나 손해 안 보려면 매년 이자를 2만 원씩 더 주니까 이해되시겠어? 이자 2만 원씩 더 주니까 나중에 내가 나중에 요 53461만큼의 이자는 내가 그만큼 덜 줄 거야 라고 해도 제 입장에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맞죠? 왜냐면 이자를 2만 원씩 더 받으니까. 자, 보세요. 이거. 자, 보시면 이렇게 돼요. 제가 지금 그리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가 은행에서 돈 빌렸을 때 현재 가치예요.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것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 칸이 없어서요. 이것까지 안 하려고 했다라는 건 칸이 없어서요. 자, 그러면 제가 은행에 저금하면 100만 원이 저금한 금액 100만 원을 저금하면 저는 8%가 아니라 은행에서 6% 6만 원 받는 거죠. 그죠? 6만 원. 6만 원? 6만 원. 그리고 만기에 100만 원. 은행은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저한테. 은행에 제가 만약에 저금을 하면 은행 이렇게 주겠죠. 그죠? 그러면 얘 계산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이고. 어떡하냐. 이것 때문에. 해보면. 자, 6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제? 6만 원 곱하기,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바로? 해도 되죠? 6만 원 곱하기 3기간에 6%로 할인한 연금. 됐죠? 이렇게 써도 되지, 여러분들? 네. 아이고, 감사해요. 자, 다음에 더하기 100만 원. 곱하기 얘는 3기간이죠. 3기간 6% 일시금. 맞죠? 얘는 3년 뒤에 100만 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가치 구하려고. 은행에 저금했었을 때 현재 가치. 알죠? 그럼 이렇게 하면 요게 2.673이었죠, 여기. 여기 2.673. 요거. 맞죠? 2.673. 그다음에 이게 0.8396. 하면 계산기 두드려 볼게요. 6만 원 곱하기 2.673 n 플러스 100만 원 곱하기 0.8396 n 플러스 mr 하면 요게 얼마 나오냐면은요. 요게 얼마 나오냐면 999980이 나와요.
999980. 9980이 나와요. 맞죠? 그럼 제가 현재 가치 하면 은행에 저금을 한다면 999980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시는 건 요 금액이잖아요. 맞죠? 요 금액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예요? 제 입장에서는 네. 요것만큼 은행의 현재 가치보다 여러분들한테 은행의 현재 가치보다 여러분들 더 주고 있잖아요. 더 주고 있으니까 둘 다 손해를 안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안 봐야 되니까 요것만큼 우리가 이자 비용을 까겠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요거? 이게 아마 정확하지 않은 금액이 좀 단수 차이가 나서 그래. 단수 차이 때문에. 아시죠? 일단 그래서 요 차이 나는 것만큼을 여러분들이 이제 더 주는 거잖아요. 저한테 이번에는. 아까는 덜 주는 거였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해를 안 보니까 야 민구가 현재 가치 하면 너한테 요 금액만 주면 된다. 맞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서 100만 원을 빌렸으면 요 금액만 주면 되는 거죠. 현재 가치 하면. 근데 저한테 1053 461을 주잖아요. 주니까 요것만큼의 이자 비용은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단수 차이 이거 100만 원일 거예요. 100만 원. 제대로 하면 1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알죠? 최근에 제가 배웠을 때는 5숫자였는데 요게 갑자기 소수점 3자리도 나오고 4자리도 나와가지고 바뀌어서 그래요. 이게 100만 원이 실제로는. 알죠? 그래서 100만 원보다 53461 더 주니까 둘 다 손해 안 봐야 된다면서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 53461만큼은 내가 덜 줄 거니까 나중에 100만 원 갚지 너한테? 그러면 5346만큼 더 받아야 난 손해가 아니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제 지워요. 찍으실 분 없죠? 지워요? 다 지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이자를 총 24만 원씩 현금으로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8만 원, 8만 원, 8만 원. 맞죠? 근데 53461만큼의 이자는 여러분들이 현재 가치 하니까 은행보다 더 주고 있죠, 저한테. 그래서 요것만큼은 너한테 이자 덜 줄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도 수긍을 하죠. 왜 수긍을 하냐면 저도 손해는 아니니까 이렇게 해도. 그럼 이렇게 하면 금액이 24만 원 빼기 53461 하면은 얘가 186539 요게 실질적인 3년 동안의 여러분들 이자 비용이에요. 알죠? 요게 이자 비용입니다. 처음이니까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알아서 된다니까 여러분들. 자, 해볼게요. 자, 해보면 자, 차변의 현금은 1053 461이죠. 그럼 분명히 사채는 1053 461. 여러분이 저한테 빌려가신 건 1053 461이니까 사채는 원래 1053 461이 맞아요. 근데 그놈의 유용한 정보, 만기에 상환해야 될 액면 금액 정보, 지금 부채 정보 다 표시하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주한테 저 만기에 상환할 금액은 100만 원이에요. 이렇게도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증 발행될 때 대변의 계정과는 뭐 나와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나오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면 사채 가산 계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채는 1053 461이에요. 실제로. 요 금액. 맞죠? 근데 왜 이런 애를 쓰냐면 그놈의 유용한 정보. 그럼 재무상태표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여기 보시면 재무상태표 이렇게 표시가 돼요. X1년도 쪽 BS. 자, 사채는 여기 100만 원. 그리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가산 계정이다라는 거 사채하고 같이 움직이는 놈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어차피 사채하고 같은 쪽에 있으니까 이양할 필요 없죠. 됐죠?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줄여서 사할증차라고 좀 할게요. 그렇죠? 요게 그냥 받아들이세요. 53461에서 이게 실제 사채의 X1년도 장부 금액은 1053,461이에요. 그러면 어떤 정보가 다 드러나요? 이제 동그라미 칠게요. 어떤 정보가 다 드러나냐면 이 100만 원은 3년 뒤에 부채죠. 이 100만 원은 3년 뒤에 부채잖아요. 그리고 1053,461은 지금 부채죠. 이 두 개가 다 드러난다라는 의미에서 사채 머시기 차금 쓰라는 거예요.
알죠? 지금 부채 밑에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만기의 갚을 부채 위에다 알려주고, 이렇게. 알죠? 그럼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아까 이자 비용 감소분이 되는 거야, 아까. 좀 모르고 다 지워버렸지만. 자, 보시면. 자, 이제 X 1년도 말에 이자 나가겠죠? 그죠? X 1년도 말에 이자는 요 105346일이 부채예요. 여기에 항상 이자 비용 시장 이자율만큼이 실질적인 이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봤었잖아요. 8만 원만 이자가 아니라 발행가액하고 액면가액의 차이만큼도 이자로 조정한다고. 맞죠? 그래서 항상 시장 이자율이 이자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105346일에 6%를 곱하면 요게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이자 비용이 됩니다. 저한테 주는 현금 이자 말고 실질적인 이자는 63208이에요. 되세요? 208인데 실제로 돈은 저한테 얼마 줘요? 현금 이자는 8만 원 주잖아요. 그럼 아까는 이랬었죠. 자, 보시면. 아까는 이랬었죠. 아까는 이 이자 비용만큼 너한테 줘야, 너는 저예요. 너한테 줘야 되는데 현금 이자가 적으니까 그 차이 나는 금액만큼은 나중에 더 고려해서 갚을게 해서 부채 늘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보시면. 지금은, 야, 민구가, 여러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민구가 105346일을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빌려 썼더라면 6%를 적용받으니까 63208의 이자만 줬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 이자율이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몰라요, 실제로는. 6%의 이자만 줬었으면 되는데, 근데 민국이 너한테 현금 이자는 8만 원이나 주고 있네. 나 지금 열받아? 열받지? 여러분이 열받지? 은행에 줘야 될 이자 비용보다 더 많이 주고 있잖아요. 저한테 현금 이자를.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차이 나는 금액만큼 이제 야, 이 차이 나는 금액만큼은 나중에 덜 갚을 거야. 이해되세요? 덜 갚을 거. 그럼 제 입장에 손해는 아니에요. 현금 이자 더 받기 때문에. 알죠? 그래서 덜 갚을 거야죠. 그럼 덜 갚을 거야는 부채를 늘리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덜 갚을 거야. 줄이는 거죠. 근데 우리 사채 가산 계정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가산, 왜냐면 사채는 액면금에 이미 3년 뒤에 갚아야 될 금액 만들어 놨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조정을 해요. 그럼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부채를 늘리는 계정이죠. 부채를 늘리는 계정을 깝니다. 차변으로. 까면 얘가 부채를 늘리는 걸 빠면 부채를 줄이는 거죠. 되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대변에서 차변으로 까였죠. 까였으니까 이 금액은 줄어요. 됐죠? 그러면 사채 장부 금액은 1036, 669가 됩니다. 저 믿으시고. 오케이. 다시. 자, 그러면 이제 1036, 669가 X 1년도 말에 부채 이제 여러분들이 부채인데 이제 X 2년도 말이 되면 또 1년 지났으니까 이자 주셔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그 이자는 1036, 669의 시장 이자율인 6% 곱해야 돼요. 6%. 요렇게. 자, 6%의 이자를 주면 되는데 실제 현금 이자, 액면 이자는 8만 원 나가는 거잖아요. 8만 원 나가는 거니까 나 요것만큼 여러분들 입장에서 성질 나는 거죠. 시장 이자율을 몰랐으니까. 내가 발행할 때는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여러분 이 차이 나는 것만큼은 민국이 너한테 더 주고 있는 거니까 그것만큼 나중에 덜 갚을 거야. 그래야 너도 나도 손해가 아니지. 저도 수긍. 자, 이렇게 사채 할증 발행참 똑같습니다. 계속 띄울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보시면 그럼 보세요. 그럼 어차피 여기 보시면 어차피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처음에 빌렸던 금액을 만기에 갚아야 될 금액으로 만드는 과정인 거 똑같아요. 그렇죠? 단지 이자 비용 할 때는 실질적인 이자 비용을 적지 현금 이자만 적는 게 아니에요. 현금 이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자 우리 여기 발행가액하고 액면가액 차이만큼도 우리가 이자 비용이 가산화가 더 했잖아요. 가산화가 뺐죠. 여기 보세요. 그러면 3년 동안 얼마 이자 비용 여기 보시면 그럼 3년 동안의 이자 비용은 제가
색깔 좀 달리. 이씨, 그냥 할게요. 자, 3년 동안의 이자 비용은 제가 동그라미 친 요 세 개죠? 이 세 개가 이자 비용이고, 아까 우리 이자 비용은 186539였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이 세 개 다 더해보시면 186539 정도 나와요. 다 더해보시면 분명히 나옵니다. 되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자 비용 할 때는 시장 이자를 곱하신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할증 발행으로 인한 말 문제 풀게요. 자, 말 문제는 요래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사채 장부 금액이 늘어요, 줄어요? 줄죠. 여긴 줄고 있어. 장부 금액 줍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도 보시면 이자 비용도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줄고 있죠. 감소. 계세요? 조심하실 게 맨 마지막 겁니다. 보시면 우리가 대변에 있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차변으로 까는 게 상가계획이었죠. 대변에서 차변을 깐 거. 요 상가계획은 매년 말 증가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상가계획은 다 증가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것도 아마 믿으실 거예요. 자, 밑줄 좀. 어디 있냐면은 111페이지. 자, 111페이지에 가로 4번. 삼각 있죠, 삼각. 삼각 보이세요, 삼각? 네. 111페이지에 가로 4번, 삼각 중간에. 자, 거기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삼각액은 보이세요? 여기서부터 두 줄 밑줄. 자, 삼각액은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에 관계없이 사채 발행 기간 동안 매년 증가했죠. 이게 포인트.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112페이지. 자, 112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칸 가시면 할증 발행 있을 거예요. 할증 발행에서 사채 장부 금액 매년 감소 비추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총 사채이자 있죠. 총 사채이자 매년 감소 빗줄. 알죠? 대신에 상가액은 둘 다 증가한다는 게 포인트. 알죠? 자, 됐고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실게요, 여러분들. 이거를 기출문제 102회차 있죠. 102회차에 어떻게 했는지. 일단 기출문제는 우리 교재에 있어요. 어디로 가시냐면 교재. 이거를 표로 준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줬냐면, 여기 있다. 776. 776페이지 가보세요. 776페이지. 776페이지. 문제 3번에 1번이에요. 문제 3번에 1번. 776페이지 문제 3번에 1번입니다. 요 딱으로 준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보세요. 여기 화면 보시면 이거 해석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 회사가 여기 보시면 이 회사가 회계부가소득책이요. 776페이지 1번. 달라요? 1번인데? 1번 달라요? 문제 3번에 1번. 예. 죄송해요, 여러분들. 문제 3번에 1번입니다. 죄송요. 쏘리라고 하죠. 거기 다시 볼게요.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재경관리사나 그 국제 세무사 시험이 그런 것들 이렇게 표로 줘요. 어떻게 줘요? 이렇게 줍니다. 뭐냐면
자, 여기 이게 내가 X0년 1월 1일 날 사채를 얼마에 발행했냐면 105151에 발행을 한 거예요. 105151. 알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위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분계로 따지면 요거예요. 분계로 따지면 내가 사채 장부 금액이 돈 빌린 금액이죠. 그럼 현금으로 따지면 15151을 빌린 거예요. 맞죠? 근데 사채의 액면가액은 10만 원이었던 겁니다. 왜 10만 원인 걸 알 수 있냐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발행할 때 5151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되세요? 5151? 그러면 할증 발행이 뭐예요? 할증 발행이 5151만큼 더 됐으니까 액면가액이 1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자금이 5151 이렇게 있던 거예요. X0년 1월 1일자 분기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채 할증, 그러니까 환입이 상각이에요. 환입이 상각. 원래 상각이라고 표현하는데 환입이라고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환입이라고 줬어요. 자, 그럼 여기 표시이자 있죠? 표시이자 딱 보시면 우리 표시이자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이자잖아요. 딱 봐도 표시이자는 10%예요. 시험에선 10% 몰라도 돼요. 10%일 겁니다. 10%? 10%인데 유효이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 이렇게 했어. 유효이자는 105151.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 항상 아까 죄송해요. 우리 아까 무조건 이자 비용, 유효이자가 이자 비용이에요. 아까 했던 우리 차변의 이자 비용, 실질적인 이자. 표시이자는 현금이자. 여기 액면이자. 아까 사료를 따지면 8만 원, 다 8만 원. 했죠? 그러면 우리가 152를 빌렸죠, 여러분들이. X0년 1월 1일에. 여기에 시장이자율, 유효이자율이었죠. 시장 같은 말. 유효이자율을 곱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8412가 나온 거예요. 여기 유효이자 8412. 그럼 우리가 이거 유효이자를 구할 수 있겠죠? 8412 나누기 105 151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해볼게요. 여기 계산기. 아니 요거 유효이자를 구해볼게요. 유효이자율.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8412 나누기 105 151 하면 8% 대략 8%인가 봐요. 이거 안 구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리려고. 알죠? 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8% 나와요. 계산하면. 요 유효이자율. 이거 이항하면 나누기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8%야. 이거예요, 이거. 거꾸로 돼 있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여기 보실게요, 화면. 이게 X0년 12월 31일자 분계 있죠? 이걸 분계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X1년도 분계가 우리가 차변이 이자 비용이죠? 차변의 이자 비용인데 그 이자 비용은 우리가 무조건 빌린 금액이 105151이죠? 여기에 시장 이자율인 8% 했더니 얘가 8412였던 거예요. 요게 실질적인 이자 비용이 8412가 X0년도 말에.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주는 이자는 얼마예요? 여기 10,000원. 맞죠? 현금으로 주는 이자. 아까로 따지면 8만 원. 그럼 현금 이자는 8만 원. 그걸 지금은 10,000원으로 준 거예요. 10,000원. 맞죠? 그럼 우리가 차변 빵꾸 나는 걸 모았어요. 아까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성격이 우리가 이자 비용의 감소분이었죠. 맞죠? 그래서 여기 환입액이 뭐냐면 상각에. 그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대변 태생이죠. 사채를 가산하는 놈이니까. 맞죠? 그러면 얘를 삼각하면 차변으로 오잖아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나머지 이게 1588 되는 거예요. 되세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사채를 발행할 당시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5일 5일이었죠. 그죠? 근데 내가 X 0년도 12월 31일에 환입이 상각이에요, 상각. 단기에 1588만큼 상각을 한 거예요. 그럼 상각을 하면 3563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 그러면 우리가 사채 액면가액 10만 원이죠. 10만 원에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 가상 계정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103563이 뭐냐면 이 1063이 요게 X 0년도 말에 사채 장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장부가. 왜냐하면 우리가 사채가 원래 105151이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1588만큼 깠죠. 사채 할증 발행처 깠잖아요. 깠으니까 가산 계정이 줄니까 장부금액도 줄죠. 그래서 만약에 X 0년도 말 분기하면 2분기 끊으라는 얘기, 2분기. 이 표를 보고. 그래서 환입액이 지금은 여러분 상가액이라고 생각하시고 시험에서 유효이자라고 주는 게 아까로 따지면 차변의 이자 비용이죠. 걔 준 거예요. 유효이자가 차변의 이자 비용, 여기 표시이자가 아까로 따지면 8만 원. 알죠? 그리고 여기 단기 환입액이 상가액.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걸 분기 끊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죄송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실기 할게요.